우리 그 정혜성 감독님께서 추천해주신 폴 앙카의 파파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코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이제 노원 어디까지 가봤니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우리 게스트이신 정혜성 감독님께서 평소에 자주 가시는 곳, 즐겨 가시는 곳 말씀해 주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추억이 깃든 이 노원에서 감독님께서 이제 평소 뭐 즐겨 가시거나 자주 가시는 곳이 있었나요? 네. 일단 제가 그 70년도 중반에 네.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네. 이쪽에 그 저보다 위에 때 선배가 네. 요 태릉에서 그 집이 배밭을 했어요. 유명했죠 당시. 여기 네. 태릉 배밭을 네. 했는데 가을에 그 수확할 때 네. 우리가 단체로 와서 네. 그 배 따고 막 거기서 먹고 또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배밭에 이제 그 배를 딸 때 잘 따고 또 이렇게 신문지 잘 싸서 또 이렇게 포장하고 막 이러는 그 시간이 그때는 뭐 배를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건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그 시간이 좋았던 시간이 건지. 좋았던 건지 그런 네. 기억이 나네요. 참 또 지금 이철이 또 배가 한창 나올 때고 아주 맛있을 때인데 예, 맞습니다. 또 얘기 들으니까 배가 먹고 싶네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어떤 감독님의 또 추억을 참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럼 어떤 또 노원가의 추억, 그다음에 이제 또 추억이 깃든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감독님께서 이제 어떤 우리나라 K리그 또 지도자로 활동을 하셨는데 K리그 지도자를 또 하시면서도 그 어떤 안목이 어디에 안 가서 발굴한 선수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어떤 선수들이 또 있었나요? 아니 제가 이제 네. 그 월드컵 끝나고 네. 이제 첫 프로팀에서 네. 감독 제의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 제의가 와서 그때 당시에는 부천 SK라는 팀, 네.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감독을 그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 과정 중에 네. 이제 제주도라는 데가 특히 서귀포라는 데가 좁기도 했지만 너무 조용하고 이래서 답답하고 해서 제 방에서 이제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코치들이 와가지고 감독님 뭐 쉬는 날인데 고등학교 결승하는데 구경이나 바람이나 쐬러 가시죠 뭐 이런데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대회가 백록기라는 대회가 있는데 네. 그 결승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는데 광양 제철고등학교하고 보인고등학교 명문고들끼리 명문 아주 결승을 한다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결승을 보러 나갔는데 뭐 어떻든 뭐 스카우트들도 많이 와 있었겠지만 제 눈에는 11명 22명 중에 한 선수가 구자철이라는 선수. 구자철 이번에 또 카타르 월드컵 KBS 해설위원을 해설까지 하시는 정말 한국 축구의 영광을 또 함께했던 네. 뭐 런던 올림픽 동메달이나 구자철 선수. 그 구자철 선수입니다. 아니 네. 구자철 선수가 그때 당시에도 뭐 그 옛날에 제가 보던 박지성 선수 보듯이 뭐 운동장에 서 있는 시간이 없고 네. 계속 공격 수비 엄청 전환을 뛰어다니잖아요. 엄청 많이 움직이고 뭐 이래서 야 저 선수 그 3학년인데 그러면 대학 어디로 가지?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또 노원구하고 또 연관이 되네요. 그런가요? 예. 노원구 광운대학교라고. 저희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죠. 학교거든. 네, 그 구자철 선수가 저희 노원 라이크와 또 인연을 맺을 뻔했네요. 뻔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 광운대학교에 진학하게 됐다고 그래서 근데 강원대학교 감독도 제가 또 선후배지간이고 제 후배가 되고 이래서 야 대학교 보내는 것보다 내가 저 선수 보니까 프로 와서 한번 잘 이렇게 키워보면 좋은 선수 될 것 같다. 나한테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래가지고 이제 강원대학교 갈 선수를 제주 유나이티드로 바꿔서 제가 그때 당시에 드래프트를 통해서 고등학교 선수를 3순위로 뽑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이례적인 건데. 네. 그래서 제가 3순위로 약속을 지켜서 뽑았죠. 야 우리 구자철 선수의 노원 라이크유 출연을 감독님께서 막으신 거네요. 그럴 수 있었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구자철 선수가 사실 당시에 뭐 이렇게 전국구 선수는 아니었던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경기 중에 그냥 눈에 띈다는 거는 움직임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구자철 선수는 그 테크닉보다 상대 진영이든 자기 진영이든 코너 플레이든 미드필드든
볼이 보이는 데는 다 종횡무진 있는 아주 뛰어다니는. 볼이 있는 데는 다 자처리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선수는 이제 잘 먹이고 잘 이렇게 키워서 하면 되겠네. 그리고 또 볼 컨트롤도 나쁘지 않고 이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훈련을 통해서 뭐 정말 체력 훈련 뭐 이런 여러 가지를 6개월 동안은 넌 운동장 나갈 생각을 하지 마라. 몸을 만들어라. 몸을 만들어. 경기에 뛰고. 이렇게 아마 제가 언질을 했어요. 근데 한 6개월 지나 7월 달쯤 됐는데 그냥 제 앞에서 제 눈을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죠. 나 그러니까, 경기에 뛰고 싶습니다. 이제 한번 내보내 주세요. 네. 이제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홈 경기에서 제주 유나이티드 홈 경기에서 첫 출전에 첫 골을 넣게 됐어요. 중거리 슛으로 슈팅이 좀 그래 뭐 그 이후부터 이제 본인도 우리 팀도 그렇지만 본인도 자신이 생기면서 뭐 좀 이게 어떤 구자철 선수가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참 뿌듯하셨겠네요. 너무 뭐 본인이 잘해주고 또 이건 히스토리지만 뭐 일단 그 친구가 또 이제 결혼을 하는 시기가 돼서 주례를 당시 하셨던 분이 누구였죠? 제가 저한테 또 주례였던 그 왔길래 이 친구에 안 된다고 제가 그때 이제 뭐 주례를 하기에는 뭐 아직 그 하니까 빨리 그 이사장님이나 네가 도움 받았던 분 찾아서 빨리 선생님들 찾아서 다시 가라. 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다 빨리 감독님 아니면 안 된다. 최고의 또 스승님이시니까 구자철 선수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뭐 상당히 보람도 되지만 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구자철 선수가 실제로 그 제주 유나이티드 어떤 그 구단에 대한 애정이나 충성심이 굉장한데 그게 또 이렇게 감독님과의 그런 인연으로 그렇게 맺어진 거네요. 저희 노원라이크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데 혹시 뭐 구자철 선수 저희 방송 보고 계시면 한번 출연 또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구자철 선수뿐만 아니라 또 당시 그 남아공 월드컵에서 활약하던 수비수 한 명도 또 당시 인연을 맺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선수였나요? 조영용 선수라고 그 선수도 또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그 선수도 제가 2년 차에 이제 고려대학교 경기를 봤는데 뭐 상당히 정말 그 두뇌 플레이를 하는데 수비지만 상당히 두뇌 플레이를 머리가 지능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 용용이를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저희하고 연습 게임을 한번 하자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고대하고 연습 게임을 하고 용용이를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우리 임원들한테 좀 보게끔 하고 용용이 조영 선수 아버지를 이제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저녁 식사하면서 술 한 잔도 하고 이제 제가 회의를 했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 제가 막 그렇게 해서 돌려놓으려고 저한테 주면 제가 분명히 대표 선수 시킵니다.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데려오기 위해서 제가 대표 선수 한번 시킬게요. 저 주십시오. 이래서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승낙을 했어요. 오케이. 일단 용영이를 데려오면서 조영용 선수가 정말 상당히 기능적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피드는 조금 떨어지지만 상당히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고 사실 리베로로서 3백에서 리베로로 4백에서 중앙 수비로서 역할을 잘 해줘서 그래서 뭐 조영용 선수가 와서 이제 또 역할을 많이 해주고 조영용 선수가 또 허종무 감독님이 또 잘 보셔서 잘 이제 보고 감독님이 쟤 한번 데리고 해보자 해서 이제 꼭 또 국가대표가 소름 돋네요. 그 월드컵까지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될 거라고. 정말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저는 또 대표 선수 시켜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한편 뒤에 걱정은 했는데 진짜로 월드컵까지 돼서 아버님한테도 좀 면목도 쓰고 또 본인도 좋은 또 결과를 내서 은퇴하고 지금 이제 협회 전임 지도자도 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역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또 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수비수가 이제 앞으로 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떤 안목을 증명을 하고 프로팀 감독이 이제 끝난 뒤 그 영국으로 이제 갔는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발신자가 누구였죠?
그때 제주에서 나와서 영국에 가 있는데 네. 그때 영국에 이제 학교 동창들 지인들이 있어서 네. 같이 이제 골프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전화가 네.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게 허정무 감독. 그 당시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지 얼마 안 된. 네, 그때 당시에 상황인데. 뭐 이제 메카시라는 감독도 아. 거론이 되고 외국 감독으로 이제 네. 결정을 할 거라는 이제 얘기들이 다 분분했는데 이제 허정무 감독님이 이제 또 어떤 한국 축구의 구원 투수로 2010년도 이제 월드컵 네. 이제 지원 대표팀 감독으로 결정이 되시고 네. 감독님이 또 전화를 또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전화를 주셔서 뭐 어딨냐 그래서 영국에 지금 경기 보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냐 영국에서 들어와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셔서 함께 하자. 예 함께 하자 준비해서 들어와라.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틀 뒤에 제일 빠른 비행기로 들어와 그래서 비행기 티켓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월드컵을 대표팀의 네. 지원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허정무 감독 체제에서 대표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니 이제 허정무 감독님께서 네. 바깥에서 얘기들 이렇게 네. 놔도는 그 허 감독님의 어떤 그 엄한 이미지. 엄한 네. 평하고는 네. 상당히 다릅니다. 이제 직접 같이 이제 저는 일을 한 1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네. 얘기를 뭐 이제 상대방 얘기를 잘 안 듣는다 뭐 네.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루머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 스텝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반해서 결과를 분명하게 된다 안 된다를 또 이해를 시키시고 네. 또 그렇게 해서 특히 선수 선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네. 절대적으로 정말, 그런 독단적이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아, 저는 저대로 이제 네. 좀 코치로서의 어떤 그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선수들하고 감독님하고의 그 중간에 교량 역할인데 네.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사실은 큰 스트레스 좀 덜 네. 받으면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건지 네. 해야 될 건지 할 건지를 저는 그 파악을 해서 감독님의 생각을 전달하고 선수들의 그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감독님한테 또 전달해서 소통이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허정무 감독님에 있었던 그 대표팀 축구하면은 당시 많은 팬들이 이제 떠오르는 게 양박상용이 이제 떠오르거든요. 네. 박지성 선수와 박주영 선수 그리고 기성용 선수와 이청용 선수 이 선수들이 떠오르는데 양박상용 뭐 이렇게 지도했던 지도자 입장에서 그 선수들은 어땠나요? 뭐 그때 당시는 사실은 뭐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 들어왔고 주축이 되고, 예, 주축이 됐고 또 두 선수들이 또 활약도 상당히 또 잘 해줬고 그래서 뭐 기성용, 이청용 선수들은 사실은 뭐 큰 무대까지 다 가서 활약을 하고 들어왔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선수가 사실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이제 과감하게 또 사실 발탁이 신진 세력도 그러니까 발탁을 했고 감독님께서 발탁을 해서 기회를 주셨고 그 선수들도 잘 이렇게 해서 성장이 됐고 근데 박지성 선수는 그 남아공 월드컵 때는 또 캡틴이었죠. 캡틴 박. 그것도 감독님께서 정말 뭐 그때 당시에 박지성 선수가 아마 중간 정도 중고참 정도 이제 고참들도 있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주장 마크를 이렇게 완장을 차주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말도 없고 좀 이렇게 얌전하고 자기 거는 충실히 잘하지만 이렇게 그런 리더의 어떤 그 역할이 할 수 있을까 걱정은 했는데 뭐 완장 딱 차고 나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대표팀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위로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다 팀 전체 분위기도 그렇고 또 사실은 유럽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큰 팀에서 많은 것들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역할을 충분히 너무 잘해줘서 어린 선수들은 박지성 선수와 함께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때 당시 최종 예선을 2경기 앞두고 월드컵을 또 조기에 확정 지으면서
참 또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어요. 아 월드컵 원정 16강 이번에 좀 이뤄보면 어떨까. 예, 그런 또 축구 팬들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월드컵을 조금 준비하면서 뭐 대표팀은 전체적으로 어땠나요? 그 남아공이라는 그 개최지 자체가 사실은 또 고지대고 네, 또 우리 여기서 가기엔 너무 멀고 또 저희들이 파주 그 국가대표 트레이닝 그 센터 안에서도 사실은 이 산소호흡기 되고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그 고지대 훈련을 고지대 다 훈련을 준비를 계속 그 산소 마스크 하고 또 이렇게 훈련하고 또 훈련 나가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훈련을 한다고는 또 했고 남아공 월드컵을 그 우리가 준비하면서 선수 선발을 최종 선발을 하는데도 사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이게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예. 그러니까 월드컵을 모든 선수들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선발 발표를 인스부르크에서 하는데 그때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당시 이제 그 탈락했던 선수가 이제 구자철 선수와 이근호 선수, 신영민 선수였는데 참 함께 땀 흘려서 그랬는지 그 선수들이 엔트리에 들지 못하면서 다른 선수들도 많이 속상해했다고. 그렇죠. 예, 들었어요. 같은 방에 같은 이제 룸메이트들은 특히 그랬고 다 마음이 좀 아파서 분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그때 이제 같은 방 쓰는 선수들이라든지 또 이제 몇몇 선수들이 새벽에 또 안 자고 이제 또 가는 거 같이. 본다고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서로 아파했고 뭐 그런 어떤 애틋한 사연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선수들끼리 단합이 잘 돼서 네. 예, 그렇게 그 세 선수들이 떠나간 뒤 대표팀 분위기가 약간 처져서 감독님이 또 아주 개그감을 발휘해서 대표팀 분위기를 또 끌어올렸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이거는 네. 아닌데 지금 우리는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네. 그 나머지 가는 선수들 물론 마음 아프지만 네. 그 선수들 목까지 또 다 해야지 되는데 전부 다 마음이 아파서 훈련장에 갔는데 참. 그 뒤에 스페인하고 이제 평가전도 남아 있고 월드컵 우승팀이었잖아요. 네. 와. 그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이제 훈련을 해야 되고 근데 훈련하는데 다 가라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제가 이제 워밍업을 같이 이제 선수들하고 하면서 조금 코미디 기질을 보였죠. 그래서 선수들이 좀 확 웃고 한번 이렇게 제처럼 이렇게 해서 한번 분위기 반전을 시켰는데 뭐 그것 때문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스페인하고 이게 당시 스페인이 정말 화려했잖아요. 뭐 이니에스타 선수도 있고 당시 보니까 뭐 파브레가스 선수도 있고 정말 좋은 선수들 많았는데 1점 차로 그때 졌는데 정말 좋은 경기를 사실 보였어요. 세계적인 팀을 상대로. 당시 우리는 또 박지성 선수도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 스페인전 결과를 가지고 뭐 결과가 물론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일단 선수들이 그 자신감을 또 더 갖게 됐고 또 많은 우리가 다시 그 모든 분위기 자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남아공으로 이제 갔고 그래서 이제 첫 1차전 그리스와의 일전을 앞두게 됩니다. 뭐 거듭 얘기하지만 첫 경기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고 그리스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리스전 앞두고는 뭐 대표팀 어땠습니까? 아니 뭐 준비하는 과정은 다 똑같았고 같은데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제 감독님하고 걱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리스 선수들이 저희들보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목이 하나 더 있다는 신장이 너무 아주 큰 선수들이 있어서 체격이 아주 진짜 신체적으로도 큰 선수들이 있어서 고민을 했던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은 골키퍼 수문장 골키퍼 부분인데 공중볼에서 우리가 그쪽에서 이제 띄워서 때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어떤 걸 어떻게 해 과연 그게 맞는가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정성용 선수가 그 중에 정성용 선수하고 고민을 하다 감독님이 결국 정성용 선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나갔는데 경험으로 봐서는 이훈재 선수가 훨씬 더 많지만 정성용 선수도 뭐 결과론이지만 하여튼 뭐 그 경기 뭐 나는 잘 무실점으로 잘 해줘서 그리스전에 우리가 2대 0으로 승리했는데 그 경기가 또 원정에서 이룬 첫 그 무실점 승리라고 했는데 선제골이 되게 이른 시간에 또 나왔어요. 이게 선제골이 빨리 또 터질 거라고 예상은 생각 못했죠. 생각 못했는데 뭐 일단 첫 골이 쉽게 또 우리가 터지면서
선수들이 또 뭐 아주 플레이를 뭐 상황마다 또 선수들마다 다 자신 있게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지성 선수의 또 풍차 세리머니도 네, 있었고 네, 그래서 네. 2대 0으로 이제 그리스를 이기면서 아주 산뜻한 출발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2차전 상대가 정말 전통의 강호죠. 아르헨티나. 뭐 아르헨티나면 모든 축구 팬들이 떠오르는 그 선수 리오넬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와 우리가 참 2차전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도 사실 당시 리오넬 그 메시 선수뿐만 아니라 명단이 맞죠. 정말 네. 화려하더라고요. 뭐 테베즈 선수도 있었고요. 뭐 이과인 선수 있었고요. 네. 마스체라노 선수 있었고 뭐 디마리아 선수 있었고 참 그 멤버들이 결국 나중에 브라질 월드컵 때 또 준우승한 멤버들이고 참 화려했는데 뭐 아르헨티나 그 자체 전력만 봐서도 뭐 사실은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눅이 들 만한 세계적인 정도 상대죠. 네. 코너킥에서 사실 박주영 선수 발에 맞고 사실 자책골이 되는 바람에 조금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우리가 또 정상적으로 찾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실점은 했지만 이청용 선수 골로 인해서 또 우리가 다시 또 한번 재정비해서 해보자 하고 또 한번 정도는 또 영기훈 선수한테 아마 찬스가 또 한번 좋은 찬스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 그 찬스가 골로 연결이 됐으면 또 다른 결과가 양상이 왔을 달라졌을 수 텐데 있었는데 진짜 안타깝게 그 옆 안타깝게 그물망을 그랬죠. 좀 맞아서 그래도 끝나고 네. 뭐 다 또 한 경기가 또 남아 있으니까 아직 끝이 아니고 우리가 1승 1패 괜찮다 아직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월드컵에서 바로 앞에서 이제 그 리오넬 메시 선수가 또 쓰는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세계 축구계 이제 정말 전설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게 잘하던가요? 어땠나요? 근데 그 선수는 사실은 볼이 있을 때 자기한테 볼이 있을 때는 일단 볼을 일단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고. 볼키핑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볼이 동료들한테 넘겨주고 나서는 자기는 그냥 겉 플레이를 하지 않는 선수처럼 그 상대 선수들의 시야에서 사실은 뭐 벗어났다 그럴까. 잡을래 뭐 그렇다고 뭐 가냐도 안 하는데 그 선수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어떤 그 역할이 그 볼을 가졌을 때 또 볼을 가지고 없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정말 그 변화가 상당히 변화무쌍한 선수였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경기를 정말 운영을 할 줄 알고 또 개인 기술도 정말 좋고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뭐 소속팀이나 대표팀이나 해서 그런 역할들이 본인이 뭐 세계적인 선수답다 이렇게 괜히 진짜 월드 클래스가 아닌 거죠. 네. 자 이렇게 아르헨티나전은 또 아쉽게 패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차전 결국 16강 행을 결정짓는 마지막 경기 나이지리아전을 또 앞두고 됩니다. 당시 월드컵이 이제 남아공 아프리카에서 열렸기 때문에 사실상 나이지리아는 홈에서 경기하는 거나 조금 다름없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경기도 역시 쉬울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어땠나요 이 경기를 앞두고? 그때 당시에 그 나이지리아는 뭐 두 팀 다 무조건 이겨야 승산이 있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에 사실 그때 이정수 선수였죠. 네, 수비수. 해발슛이. 해발슛 그 진짜. 그 골이 들어가면서 뭐 사실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뭐 그 당시 또 뭐 나이지리아는 우리가 뭐 이제 뒤로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이제 우리가 모든 거 다 쏟아서 해보자 하고 이제 선수들도 다 결의를 다졌는데 그 골이 들어가면서 이제 플레이를 나쁘지 않게 잘 했죠. 사실 그 우리가 선제골은 우리가 먼저 또 허용을 해서 정말 당시 SBS 차범근 해설위원님이 차두리 사람을 놓쳤어야 하면서 정말 아쉽게 이렇게 해설을 했고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참 분위기를 타가지고 우리가 골대도 나이지리아가 마치고 그래서 이거 힘들겠다 했는데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정수 선수가 동점골을 넣고 그리고 박주영 선수가 또 기막히게 아주 프리킥을 또 차서 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론이지만 일단 그 우리가 그 김남일 선수의 그 파울에 의해서 우리가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그걸 먹으면서 이제 2대2가 되고 또 한 번의 찬스가 상대 쪽에 있었는데 그걸
성공시키지 못하고 네. 그냥 2대2로 끝났는데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죠. 1승 1무 1패로 끝났어. 우리가 결과에 네, 16강 진출이다. 네. 이렇게 돼서 정말 그땐 저 라카룸에 네. 뭐 우리 선수들 원정 16강 얼마나 자랑스러운 해냈다 하는 뭐 물론 뭐 우리가 뭐 네. 세레모니 하고 네. 선수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강 진출을 이뤘고 선수들 분위기 너무 좋고 네. 이제 그다음 상대가 누가 됐든 이제 우리가 또 네. 이제 한 단계 더 우리가 세컨 라운드 갔고 너무 좋은 분위기로 이제 네. 다시 또 이제 더 높은 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당시 이제 사실 근데 그 나이지리아전이 끝나고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또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또 꼽는 게 당시 이제 그 정혜성 당시 수석 코치님께서 그 페널티킥을 허용했던 김남일 선수를 이제 또 쓰다듬어 주면서 안아주는 장면이 예,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사실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랬나요? 예, 아니 혹시 뭐 기억을 하시나요? 아니 그때는 네. 뭐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음. 나질 않지만 네. 일단 뭐 어떻게 본인이 제일 네. 좀 마음이 안 좋을 네. 건데 의도한 게 아니라 잘해보려다가 네, 한 거고. 그럼 뭐 그건 네. 뭐라고 할 그게 아닌데 네. 본인이 이렇게 모든 게 또 자기 자책을 아. 할 것 같아서 네. 뭐 그거는 제가 코치로서의 어떤 아, 그 역할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역할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죽을 거 없다 잘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분들이 꼽기로는 남아공 월드컵이 역대 대표팀 중에서 어떤 감독과 그런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 간에 스킨십이 참 많은 대회였다. 그만큼 이제 그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간에 서로 신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좋은 분위기로 우리가 이제 16강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16강 상대가 우루과이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우루과이 만나는데 예,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도 뭐 참 강호죠. 월드컵 또 2번이나 우승을 했던 강호고 와 참 익숙한 이름들이 있네요. 당시 이제 뭐 루이스 수아레즈 선수 있었고 에디슨 카바니 선수 있었고 당시 이제 뭐 디에고 포를란 정말 최고 선수도 있었고 무슬레라 골키퍼도 있었고 수비수에는 이제 디에고 고든 수비수도 있었고 참 좋은 선수들 이제 많은 팀이었는데 일단 뭐 상대적으로 네. 뭐 어떤 그 우루과이라는 팀이 우리가 뭐 넘지 못할 뭐 넘사벽은 아니다. 그렇죠. 넘지 못할 네. 벽은 아니다. 이렇게 선수들도 그때 당시 우리는 정말 원정 16강 진출을 한 그다음에 선수들도 분위기가 우리 베이스 캠프 안에서도 너무 선수들이 좋았고 그 선수골을 우리가 좀 이른 시간에 이른 시간에 좀 먹었지만 일단 그때 사실 비가 좀 와가지고 수중전이었죠. 수중전이 좀 잔디 상태가 좀 미끄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선수들 뭐 다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선수들이 나쁘진 않았는데 뭔가가 조금 보여지지 않았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가 남미의 강호인 또 우루과이를 상대로 우리가 그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에 굉장히 아주 공격적으로 잘했어요. 밀어붙였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후반에 또 이청용 선수가 헤딩골로 이제 동점을 했는데 야 그때 정말 이제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는 진짜 조금 뭐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이제 들었는데 참 우루과이가 참 잘하긴 하더라고요. 예. 참 이게 수아레즈 선수에게 우리가 또 아쉽게 또 결승골을 허용했는데 뭐 참 어땠나요? 그 찬스가 나면 네. 그 이제 뭐 그 선수들은 이제 골하고 연결시키는 거니까 네. 그 정도의 이제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니까 우리가 괜히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아니었네요. 슈팅의 어떤 기회를 우리가 줬을 때는 뭐 거의 여지없이 뭐 골하고 연결이 되니까 조심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안쪽으로 우리가 기회를 주는 바람에 우리가 실점을 했는데 그 뒤에 또 우리가 득점 선수가 한 번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정말 이동국 선수도 선수. 자서전에서 안타까워하는 그 슛이 참 있었는데 좀 아쉬웠고 너무 안타깝죠. 본인은 더 오죽했겠습니까? 이동국 선수와 가족분들은. 그래서 뭐 참 아쉽고 너무 아쉬웠던 그 16강전. 저한테는 뭐 정말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그한 게 너무 좀 아쉽다. 좀 너무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분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중에 결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보면 참 너무 과정에도 너무 우리가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너무 아쉽다.
아쉬운 우리가 남아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그 아쉬움 이번에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12년 전의 아쉬움은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되갚아주면 돼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네. 또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그대로 우리가 갚아주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참 그런 어떤 남아공 월드컵 얘기를 또 이렇게 해봤고요. 아, 좀 그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럼 우리 이제 새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다음 코너는 이제 노원 라이크 2D 코너입니다. 음. 아, 이 코너는 제가 우리 정혜성 감독님께 직접적이고 아주 위협적인 질문을 하는 건데요. 네, 월드컵 기간이다 보니까 사실 또 축구 팬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도 이제 좀 많아서 저희가 그런 걸 한번 선별해서 해봤습니다. 월드컵을 경험하셨던 분으로서의 한번 저희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고의 우리 뭐 해외든 국내든 정말 뭐 베스트 11. 베스트 11 최고의 어떤 선수들을 우리가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저는 제 경험으로는 네. 사실은 쓸 수 있는 선수는 2002년에도 그랬고 네. 2010년에는 사실은 6명 정도가 아. 됐는데 뭐 필연적으로 못 뛰는 선수들이 생길 있을 수밖에 없죠. 생기시죠. 네. 제 생각에는 정말 벤치에 앉아 있어도 내가 네. 기회가 없어도 정말 그 심적으로 이제 크게 변화가 없이 팀에 희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이제 성격적으로나 모든 인성적으로 모든 그걸 갖춘 선수 쉽진 않겠지만 우리 사실 2002년 월드컵을 예. 우리가 되돌려 보면 사실 그때 5명이 1분도 기회를 잡지 못한 네. 선수가 5명입니다. 근데 그 5명의 선수들이 골키퍼 둘은 뭐 당연히 네.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나머지 3명도 네. 1분도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정말 뒤에서 팀 분위기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선수들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희생하고 분위기 나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줘서 저는 사실 그 뒤에 있는 선수들하고 시간이 더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아 정말 너무 고맙고 저는 코치로서 너무 고맙고 정말, 네. 팀을 본인은 왜 뛰고 싶지 않고 본인은 왜 기회가 꿈의 무대인데 그럼. 월드컵이. 그런 과정 중에서도 정말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그 선수들한테 지금도 네. 너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팀의 자발적으로 융화가 돼서 또 분위기를 으쌰으쌰하게 해줬던 거네요. 네. 이번 대표팀도 어떻게 보면 이게 분위기가 좋고 예, 또 경직돼 있는 문화가 없으니까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잘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사실 이번에 또 이게 월드컵에 출전이 유력시되는 선수 중에 또 이제 황희찬 선수가 있는데 감독님과 이렇게 황희찬 선수도 또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고 하면 인연 그런 게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인연이 또 아니 뭐 큰 인연보다 네. 처음에 이제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해서 간 데가 오스트리아의 이제 짤츠부르크인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조금 시간이 돼서 또 이제 유럽에 나갔는데 이제 오스트리아 찾아가서 팀을 찾아가고 저녁에 식사하고 훈련하는 거 보고 경기 보고 근데 그때 당시는 자리를 못 잡고 있을 때 이제 아직 어린 나이고 어린 적응하는 나이, 단계니까 적응하는 이런 무대 힘을 아직 쓰지 못하고 있을 때라 이제 한국 식당 가서 밥 먹고 얘기해보고 이제 황희찬 선수 어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 대화를 나눴는데 상당히 그렇지 못해도 경기에 지금 출전을 못하지만 본인이 자신이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자신감 항상 자신감. 주눅들지 않고.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경기 출전 안 했던 선수들 훈련하는 과정을 가서 같이 봤는데 뭐 훈련할 때는 뭐 하나 전혀 뭐 그 선수들하고 밀리는 거 없이 정말 황소처럼 별명 그대로 당당하게 훈련을 하는 모습 보고 괜찮겠다 정말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도 실제적으로 보면 아주 저돌적으로 잘하는데 그때부터 어떤 마음가짐이나 플레이가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네요. 그래. 그게 뭐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린 선수가 가서 이겨내니까 뭐 쉽지 않았는데 당당하게 훈련하는 거 보고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래서 황희찬 선수도 지금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뛰고 대표팀의 또 핵심 선수가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또 그때의 어떤 생각이 나서 많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정말 이제는 우리 팬 이제 축구 팬이나 어떤 축구
종사하는 분들이 이제 믿어 정말 예, 이제는 대표팀 선수를 응원하고 한마음이 돼서 믿어 주시는 게 음.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팀으로서는 뭐 결국 절대 뭐 이제는 이제 일단 그 지금까지 본선에 가는 그 네. 로드맵에서 이제는 마지막 종착 여기 네. 가기 이제는 직전인데 네.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는 뭐 전적으로 이제는 믿어주는 믿음이 믿으셔야 합니다. 네, 믿음이 절대 중요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그 팀에 전체적으로 누구든 네.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필요하지 않나. 정말 하나가 돼서 우리가 원팀이 돼서 이렇게 선수들 응원하고 선수들도 그걸 그라운드에서 또 증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또 이제 그 월드컵을 앞두고 아마 이제 또 선수들이 또 알게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이렇게 정말 축구인으로서 정말 선배로서 그리고 이제 지도자로서 우리 선수들에게 한번 이제 응원의 메시지 한번 영상 편지 한 번만 이게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남겨주십시오. 이게 선수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우리 대표 선수들 우리 지금 이제 카타르 본선에 우리가 직행하는데 이제 가는 이제 우리 대표 선수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으로서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이 이번엔 사고 치겠구나. 이제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 그냥 그런 여러 가지 주변에 주위에 있는 거는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는 본선 가서 현지 가서는 정말 컨디션 조절 잘해서 하나가 돼서 원팀이 돼서 똑같이 우리가 대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근데 감독님 그 사실 그 월드컵에 좀 이렇게 기운이 되게 좋으신 분이잖아요. 한일 월드컵도 우리가 4강 갔고 남아공 월드컵도 16강 갔고 그리고 우리가 또 2015 캐나다 월드컵 또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이 또 사상첫 16강 갔을 때 그때 이제 단장님이 누구셨죠? 그때 제가 단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월드컵 나갔다면은 다 16강을 지금 이상을 경험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그 기운이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좀 전달이 돼서 우리가 또 정말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겨울 월드컵도 좋은 추억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정혜성 감독님과 카타르 월드컵 이렇게 또 한번 살펴봤고 추가적으로 또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정무 당시 감독님 체제에서 치른 대표팀 선수들이 한 경기 중에서 축구 팬들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산책 세리머니. 박지성 선수의 그 산책 세리머니가 기억이 남는데 그게 또 한일전이었잖아요. 한일전이 또 갖는 의미가 참 우리나라 국민들 축구 팬들에게 남다른데 최근에 우리가 조금 한일전 전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성인 대표팀도 이제 3점 차로 졌고 23세 이하 대표팀도 그렇고 좀 연령별 대표팀도 많이 일본한테 이제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축구 팬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팬들이 많으세요. 한일전의 어떤 조금 잇따른 패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물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걱정은 되지만 일단 지금 유소년의 어떤 그 방향이나 우리 축구 협회에서 하는 방향이나 지금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성인 축구로 이제 21세, 23세 그다음에 성인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다 성인 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를 넘기 위해서 일본도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체력적인 거나 정신적인 부분이지 기술이나 이런 모든 거는 우리한테 절대 진다고 생각 안 하고 있었던 일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도 이제는 넘어섰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뭐 한때는 퇴장 없이 한다.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라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얘기도 사실은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 우리로서도 일단 일본하고의 어떤 그런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양쪽이 다 같이 윈윈을 해야 되는 입장에 가까운 나라로서 축구로서. 근데 우리도
사실 협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인 어떤 축구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절대 간과하지 않고 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또 한일전 패배가 어떻게 보면 특히 이번에 동아시안컵에서 우리가 3대 0으로 졌는데 이제 월드컵을 또 얼마 안 앞두고 졌기 때문에 축구 팬들 중에서는 조금 불안해하는 면도 계세요. 선수들이 이게 또 조금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그 허정무 감독님이 이끄던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당시 동아시안컵에서 중국에게 조금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처질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분위기를 또 잘 반전을 시켰잖아요. 네. 그때 설날에 일본도 이기고 코트디부아르도 이기고 이번에 대표팀 선수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괜찮을까요? 우리 대표팀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나 그런 어떤 책임감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이제 분위기는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뭐를 준비하고 뭐를 했는지에 대해서 선수들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다 네. 똑같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결과를 떠나서 네. 일단 우리가 동아시아 대회 때도 중국한테 3대 0, 0대 3으로 네. 지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분위기로 본선을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또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켜서 어려울 때 우리가 반전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정말 분명히 그걸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 잘해서 가서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사고 친다, 정말 사고 칠 거다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약간 평행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네. 남아공 월드컵 때도 그렇게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해냈듯이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똑같은 어떤 흥행작 드라마를 쓰려고 제가 보면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 본선까지 가는 그 길에서는 네. 험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네. 한일 월드컵은 홈에서 개최이기 때문에 네. 예선전이 없었지만 네. 그 나머지 월드컵은 그 본선까지 가는 그 길에는 뭐 그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다 이렇게 해서 지나왔고 네. 다 거쳤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거쳤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선수들이 정말 강인하다는 거잖아요. 네. 정신적으로나 기량적으로나 네. 한번 이게 또 기대를 우리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아니 사실 그리고 이게 어떤 한일전 얘기를 해주면서 좀 유소년 시스템이나 이제 이런 걸 또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감독님께서 지도자 이제 전임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좋은 상황에 네. 좋은 것들만 보고 있었다가 네. 이제 협회 이제 또 교육 파트에 와서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지도자들 강습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또 최근에 지도자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놀라셨다고. 예. 제가 뭐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네. 제가 이제 지도자 교육을 이제 받을 때 하고는 너무 많이 변화가 돼서 근데 요즘 젊은 우리 지도자들 들어와서 공부하는 거 보면 정말 겁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조금 덤빈다 그럴까요? 뭐 저한테 뭐 질문하고 덤비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날카롭게 아주. 이제 마치고 또 돌아갈 때쯤 되면 이제 구두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너무 제가 오히려 저희 때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끝내면 좋을 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지금 요즘 이 젊은 우리 지도자분들은 뭐 3, 4일 더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고 너무 짧아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정말 이런 열정이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사실 이제 그 어떤 우리나라 축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지도자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감독님은 힘드시겠지만 한국 축구의 좀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네. 일단 저도 그런 부분에서 또 현장에 있을 때하고 또 다른 책임감으로 느끼면서 또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방송 저희가 이제 코너가 다 종료가 됐는데 또 어떻게 오늘 저희 방송 좀 먼 걸음 해주셨는데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뭐 축구 팬 뭐 여러 지역이나 뭐 다 축구 팬들이 계시지만 이 노원구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억이 있는 곳이라 또 와서 이런 방송을 하게 돼서 또 너무 또 감개무량하고 또 너무 감사하고 또 한번 현장에서 또 기회가 되면
노원구의 또 어떤 행사에 네. 또 한번 아, 참가할 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또 불러주시면 네. 제가 또 와서 또 같이 이제 대면하면서 또 네.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팬들의 사랑으로 제가 지금까지 네. 또 현장에서 떠나서 또 다시 이제 축구 쪽으로 또 다시 와서 지도자 교육시키는 강사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또 한국 축구의 어떤 한류 바람을 일으켰는데 잠깐 그 얘기를 해주세요. 베트남 정말 한국 축구 열풍이 엄청 일고 있는데 그걸 현장에서 느끼셨나요? 뭐 베트남은 사실은 네. 그 스포츠라면 네. 뭐 축구밖에 없다 할 정도로 네. 일단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국민들이 네. 뭐 여러 가지 면은 있지만 그래서 뭐 많은 인프라는 조금씩 좀 떨어진 건 있지만 네. 일단 베트남 국민들이 그 자체가 네. 그냥 축구입니다. 축구 사랑이 정말 대단. 축구만 뭐 하면 뭐 네,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발전이 되겠죠. 네. 그 베트남에서 이제 그 박항서 감독님하고 사실 같이 한일 월드컵 때 또 선수들이 이끄는데 박항서 감독님은 어떤 뭐 충분히 네. 뭐 베트남의 어떤 축구를 네. 그 방향을 바꿔놨다라고 정말. 이렇게 말을 해도 베트남 축구의 아버지. 더 이상 뭐 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독님도 이제 그 베트남 프로팀을 이끌면서 또 2019년에 이달의 감독상을 2번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과는 다르게 언어나 이제 또 문화가 다른 선수들을 지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그걸 지도하시면서 또 배우신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국내 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하고 또 젊은 선수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자기 것을 더 자기가 설령 가지고 있는 게 80이면 그 80을 더 이상 100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소통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소통하고 통역관이 물론 있지만 언어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듯이 통역관을 통해서 하지만 그래도 모든 걸 말로 하면서도 사실은 아이 컨택해서 눈으로 말하는 거랑 행동으로 하는 거랑 서로 스킨십 하는 거랑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많이 좀 터치를 해서 그래서 아마 그 호치민 선수들이 그런 쪽에서 많은 그런 나하고의 어떤 그런 교감을 통해서 열심히들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축구에 있어서 소통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표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게 축구 유망주들이 참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축구하는 그 방법을 또 배웠으면 좋겠어요. 감독님께서도 실제로 이제 축구하시면서 인성을 많이 강조하시고 인성이 중요한가요? 네, 인성이 제가 이제 해외 나가서 이제 유럽에 나가서 이제 뭐 많은 경험들하고 많이 견학도 했지만 바르셀로나 팀에 갔을 때 현장에 있는 감독보다 이제 스카우트 총괄 담당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르셀로나는 16세까지는 축구보다 인성을 가리킨답니다. 그게 저도 감명을 받았고 그게 상당히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유소년 시절이나 딱 청소년 넘어가는 단계까지는 정말 사람 인성이 갖춰 축구보다는 축구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어떤 그 말이 정말 좀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제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혜성 감독님과 함께한 오늘 노원 라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한번 카타르 월드컵 정말 전 세계인의 축제니까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한번 같이 응원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함께 또 참여해주신 정혜성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또 다른 게스트와 함께 더 나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